괜히 불수능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자꾸 이것저것 막 쑤셔버릴까 봐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순간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시작은 그냥 기출이에요. 그럼 기출 안 보면 뭐 할 건데? 저 유형학습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올해 수능을 딱 놓고 보면 네. 일단 지난해까지를 이렇게 계속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은 이 문제는 기출 뭐랑 비슷해, 기출 뭐랑 비슷해, 이게 뭔가 대응이 다 가능해요. 네. 올해 수능 문제를 보면 이 대응이 좀 어려워요. 어떤 기출하고 거의 똑같잖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뭔가 매치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출이 이게 기출한다고 된다고 했던 거 다 뻥 아니냐라든가 뭐 네, 이런 말. 네. 그치, 원래 뭐 사실 기출 공부한다고 해서 무조건 너는 다 맞을 수 있을까? 이 주장은 기출을 열심히 하라고 하는 주장이지 한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만점을 맞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만점을 맞고 싶다는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실력이 그만큼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있으면 유형 암기 이딴 거 하면 안 되죠. 하지 않는데 암기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나요. 네. 굳이 암기라는 단계를 네. 거치지 않아도 그냥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건데 내가 실력이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준비가 안 됐는데 만점을 맞고 싶어요. 근데 유형 저희가 이제 문제 1대1 대응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유형 학습한다고 해서 수능에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야, 그럼 이게 이 유형 암기 한다고 그러면 수능을 다 맞을 수 있냐? 못 맞죠. 네. 못 맞는데 내가 실력의 측면에서 준비가 안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유형 암기를 안 할 거냐? 그니까요. 유형 학습을 안 할 거냐? 해야죠. 그죠? 하고 나서 그 다음이 존재하는 거지. 네. 예, 뭐 일단 수능으로 좀 기출을 먼저 보겠죠. 네. 기출 이퀄 유형이라고 지금 그런 의미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네. 기출이라는 게 기존에 제시된 유형이란 네. 뜻이죠. 기출을 학습을 할 거고 그다음 EBS 학습할 거고 이게 차곡차곡 쌓아와야 되는 과정이지 이걸 건너뛰고 다음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의 핵심은 유형학습, 유형 암기가 처음에는 필요하다는 얘기십니다. 당연하죠. 네. 그냥 돼 있는 인간의 상태가 돼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긴 한데 네. 의식하지 않아도 네.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 이 상태가 저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과정에서는 거쳐야죠. 학습의 초기 단계 또는 실력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암기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유형 암기의 단계를 당연히 거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메인 교재가 있을 거잖아요. 메인 교재가 있는데 당연히 수업을 위해서 예습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예습. 네, 알든 모르든. 문제를 보고 하라. 네, 최소한 문제는 읽어보고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하고 와야 되지 않냐. 어찌어찌 수업을 들어서라도 이제 그 문제를 잘 모르고 풀었더라도 풀 수 있게 억지로는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정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한 번 더 풀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저는 학생들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모여있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출문제집이 됐던 네. 수업 들었던 교재가 됐던 네. 그 책을 그냥 이제 나는 풀 수 있으니까 책을 한번 책에 있는 문항들을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못 알아듣죠. 아니죠. 그 정리하라는 의미일 수 있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그 문제가 무슨 말인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어요. 이게 풀 수 있다는 거하고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서 답을 맞췄다는 거하고 이렇게 약간 네. 조망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떨어져서 보는 게 필요해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이 문제가 무슨 말인가에 대한 이해가 돼야 그게 돼야 네. 거기로부터 뭔가 파생되거나 변형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해서 네.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아하. 그냥 문제 읽다 보니까 뭔가 식 하나 세우면 되겠네? 아하. 식 하나 세우면 되겠네? 알겠어요. 이렇게 끼워 맞췄더니 숫자 나오잖아요? 이게 답이네? 끝. 네.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그 문제가 이해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원래 기출 분석 이런 것도 제가 사실 이게 인터뷰든 토론이든 원래 별로 딱히 그런 게 필요한가 이런 보통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뭐냐면 기출로 치면 기출 분석 열심히 하라 그러잖아요. 네. 도대체 분석이 뭐지?
조망하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지금 말씀으로 하면. 예, 제 생각은 조망하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그걸 5번을 풀면 저절로 조망되지 않을까요? 제일 단순한 방법은 여러 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조망이 돼요. 그럼 그 횟수를, 효율성 때문에 횟수를 줄이고 싶잖아요? 읽으면 돼요. 문제를 예. 생각해야죠, 그리고. 읽고서 저 문제가 무슨 말이야, 어떤 구도로 진행하면 될 것 같아. 네. 물론 전제는 이미 풀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서. 네. 그래서 이게 수능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제일 걱정이 됐던 게 뭐냐면, 어려우면 그러면 뭐 해결책이 뭐냐. 당연히 양 늘리는 게 제일 좋죠. 학습 양을 늘리면 되는데, 국어는 안 어려워졌나요? 탐구는 안 어려워졌나요? 영어도 어려워졌는데. 그 모든 과목에 대해서 사실은 해결책은 학습량을 다 늘리는 거라면 안 자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돼요? 네. 무작정 학습량을, 특정 과목에 대해서 학습량을 늘려야 된다라고, 이제 뭐 전혀 수학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수학 학습량 좀 늘려줘라고 간곡하게 학생들한테 부탁은 하겠죠. 하지만 여러 과목을 접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쉽진 않죠. 실행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정말 다양한 유형이 나오니까 다양한 책을 봐야 될 것 같고, 뭐 기출문제, EBS, 그다음 사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뭐 그냥 문제집들 뭐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이 마음이 되게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 문제가 어려워진 게 맞잖아요. 일정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춘 친구들이라고 해서 깔끔한 느낌일 거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경우에 와, 다 맞았네? 어쨌든 다 풀린 게 다행히 오답이 안 생기고 다 맞았네. 이런 상태로 다 맞았을 거다. 그런 상태였을 걸 보는데, 이제 내년 시험도 어쨌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면 뭔가 낯선 문제거나 적응력도 키워야 될 것 같고 하다 보면 되게 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이게 마음이 되게 앞서가는 거예요. 네. 이럴 때일수록 진짜 마음을 가라앉혀야 된다, 저는. 가라앉혀야 된다. 어쨌든 간에 학생들이 네. 어려워졌다고 해서 학습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다. 괜히 불수능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자꾸 이것저것 막 쑤셔버릴까 봐.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학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 순간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학습이란 건 쌓여가는 거잖아요. 최상위권이든 또는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든 간에 지금은 쌓아나가는 과정일 거다. 시작은 뭐 그냥 기출을 봐야 돼요. 시작은 그냥 기출이에요. 그럼 기출 안 보면 뭐 할 건데? 기출을 선생님 난이도별로 나눠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단원별로 보는 거죠. 단원별로? 그게 유형별이란 뜻이에요, 그냥. 네네. 왜냐하면 그냥 섞여 있으면 학생들 혼자 힘으로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정리를 못 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별로 정리된 걸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출이 단원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다. 그런 셈이죠. 그걸 봐라. 네. 네. 초기 학습의 단계는 당연히 유형별, 단원별로 기출을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각자가 학습하는 기본 개념 교재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요. 그 책들을 저는 진짜 한 3번쯤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그 개념 학습서를. 네. 특히나 고3 학생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깨어있는 상태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3월 한 중순까지 정도의 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한 2달 반 정도의 시간이죠. 그 2달 반 정도의 시간에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되는 수학 전 영역에 대한 개념학습과 기출학습을 한 번은 하는 게 맞다. 학원을 다녔으면 학원에서 자기가 듣는 기본 교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출은 그냥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를 3월 중순까지 한 바퀴를 무조건 돌리는 게 맞다. 기본 교재와 기출. 예. 근데 만약 이제 기출이라고 썼을 때, 기출이, 저는 마프를 제가 열심히 사서 매년 사요. 되게 좋은 책이잖아요. 저는 열심히 보는데, 애들은 안 봐요. 학생들은 어떨지, 아마 되게 많이 팔릴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진짜 그걸 시작했으면 뭐든 끝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게 1400문제야, 예를 들어서. 1400문제인데 그러면 옛날 킬러 문항에 해당되는 기출도 존재할 것이고 빠짐없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시작하면 끝낼 수 있을까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으면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자신이 없으면 양 작은 걸 선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여쭤보려고요. 추천해 주신다면.
왜냐면 저 같으면 기출을 품다라는 책을 물론 마이맥에서 판매하죠. 네. 기출을 품다. 근데 적지도 않아요. 과목별 500문항쯤.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출문제집이 통상적으로 출제된 걸 그대로 싣다 보면 수학일로 치면 심하게 얘기하면 지수로그가 절반이에요. 심화 이용해서 지수로그가 심하게 얘기하면 왜요? 지수로그는 맨날 출제되잖아요. 아, 출제된 문항을 그대로 다 싣다 보니까 단원별 편차가 너무 커요. 그게 실제 수능 출제 비율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보정한 게 저는 기출을 이제 품다. 저는 보정해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책을 냈는데 정말 안 팔리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아니, 좋은 책이잖아요. 뭐 나름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근데 약간 친절하지 않은가요? 아니요, 해설지를 제가 올해 수학의 정석을 원고를 썼던 친구가 제 이름도 비슷해요. 이창영이라고 고등학교 친구인데 대학교 친구이기도 하고. 잘 치신가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미미노 얘기할 때 그 절대 등급이라는 책을 같이 썼던 친구예요. 근데 해설이나 이제 그런 걸 다 썼고 했던 친구인데 이번에 그 친구한테 다 맡겨서 제 인강을 보여주고 제가 설명하는 방식대로 해설지를 쓰자고 해서 이제 제 마음은 되게 좋은 책이다 이거. 나름대로 이제 손을 넣으셨을 테니까. 네, 다른감 밸런스도 맞추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책을 내긴 했는데 근데 이제 기본 교재라고 하는 건 어차피 학생들이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선택할 거잖아요. 선택했으니까 그 책에 있는 모든 걸 다 소화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기출은 자기한테 맞는 책이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볼륨이 많든 적든 어려운 문항이 있고 감당 못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할 텐데 정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별표 쳐두면 되잖아요. 안 풀어도 된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는 봐라. 남겨둔 건 내가 실력이 쌓인 다음에 나중에 보면 되죠. 근데 무조건 중요한 건 끝은 내라. 끝을 내고 그리고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째는 꼭 열심히 읽어보시라. 조망. 네. 읽어서 이게 뭔 말인가.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는 것. 그런 방식으로 꼭 정리했으면 좋겠다. 내신 기간이 딱 들어가면 사실 되게 어수선할 거라서 체계적인 학습은 안 돼요. 체계적인 학습은 안 되지만 그래도 버티는 건 되게 중요해요. 버틴다 너무 좋네요. 아무것도 나는 그냥 일단 내신에 몰빵이야 다 팽개쳐 이것만 아니면 돼요. 왜냐면 사실 내신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 시간 많이 느린다고 해서 그 시간 내내 공부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래서 수능 관련해서 학습하는 패턴에 있어서 분명히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 체계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기본 해야 될 거. 예를 들면 서로 치면 학생들한테 그래 니네 딴 거 안 해도 되니까 숙제라도 해와 그냥 규정하는 만큼이라도 그냥 따라가면서 버텨주는 것. 그래야 이제 기말 끝나고 나서 뭐 더 어려운 척을 하든 또는 실전 모의고사를 들어가든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거죠. 감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다시 불씨를 피워 올려야 되는 거라서.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일 내가 영어 시험 봐야 되는데. 영어 공부해야죠. 제가 버티라는 의미는 뭐 진짜 내신 임박했는데도 수능 예측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너무 쓸데없이 내신 기간 많이 잡아서 우왕좌왕하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지 말아라. 마지막 예를 들면 3, 4주 집중해야죠. 맞는 상황 제쳐두고 그게 몰빵이겠지만 앞선 4주는 사실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원래 그 정도 집중력을 서로 가질 수 있는 걸 거라서 그 기간을 버텨내는 것도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메인 교재는 주로 기출을 위주로 해서 되게 깔끔하고 예쁘고 대표적인 유형이라든가 이런 걸 보통 메인 교재로 잡죠. 근데 이제 그걸로 연습을 하기에는 양이 적잖아요. 그럼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사실은 메인 교재보다 쉬운 걸 원래 줘요. 초기에는.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게 본 교재보다 어려워 버리면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어쨌든 간에 개념학습의 단계에서는 보통 문항수를 많이 늘려서 메인 교재보다는 쉬운 것. 근데 이제 기출이 아닌 것일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문제 표현법이나 이런 것들이 기출과는 조금 다르게 세련되지 못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 결론은 그거죠. 학생들이 그냥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주면. 이게 편식을 하면 곤란하다. 사실 지금 2022 수능이라는 걸 봤을 때 이 문제 스타일 아니야. 네가 어떻게 알아 사실. 그건 저도 몰라요. 단위 평가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해봤자 약자예요. 대표적으로 제가 이번 수능 22번이 이제 공통 과목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실전 모의고사를 내면서 만약에 이제 외부 문항을 받아서 쓰고 그러는데 그 문제를 외부에서 아마 저한테 줬으면 이거 너무 쉬워요. 너무 잡스러워요. 그리고 빠꾸 시킬 거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나오면 저희는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거죠. 맞춰서 대응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굳이 선언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네, 어딘가에서 이걸 풀라고 제공하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네, 재밌었어요. 어떠셨어요?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끝내는 건가요? 저는 뭐 되게 괜찮은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편하게 해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물 수학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